안녕하세요, 부자토끼입니다. 토지만 무려 113평에 달하고 고급주택 느낌으로 세 가구가 들어간 이 집이 반의 반값으로 박살났습니다. 건물은 2020년식으로 신축인데 땅값도 안 나오는 가격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946-1번으로 파주 운정 신도시 내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113평, 건물 면적 135.9평으로 감정평가 18억 6천만 원에 시작했으나 3회 유찰되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금액의 34%인 6억 3,910만 원에 시작합니다. 경기도 파주라지만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까지 박살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말이죠. 매각기일은 2024년 6월 19일입니다. 입찰 기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경매 물건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운정에는 곧 GTX A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죠. GTX A 운정역이 생기는 지점에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인근에 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정 카페 거리가 바로 옆에 있고 경매 물건에서 도보 5분 이내로 동패초, 동패중, 동패고까지 모두 위치해 있어 자녀 키우기에 좋아 보입니다. 이기 신도시로서 도로도 반듯하고 깨끗한 분위기의 도시죠. 제일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GTX A 노선의 경우 현재 수서, 성남, 동탄 지역만 운행 중입니다. 전 구간이 개통해야 11개 노선인데 지금은 3개 노선만 운행 중인 거죠. 삼성역까지 뚫리는 게 관건인데 삼성역 GTX 개통은 2028년도 하반기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GTX A 노선의 실태는 개통 전 국토교통부의 예측치의 35.8%밖에 안 되는 모습입니다. 주말 등 휴일도 당초 예측치의 62%밖에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가 몰려있는 제일 중요한 구간이 삼성역인데 4년 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적자 문제와 운정 부동산 경기에도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물건의 매수는 황금성을 생각했을 때는 호재 부분도 해소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운정역까지의 구간은 올해 12월에 개통 예정이며 대부분 개통 예정일보다 조금 늦춰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내년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파주 운정역, 킨텍스,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부근이 개통되며 이것 또한 완전한 개통은 아닙니다. 그래도 개통이 된다면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으니까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지만 일자리가 많은 삼성역까지 연결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토지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폭이 8m에서 10m인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땅 모양이 완전히 이쁜 건 아닌데 건물 건축에는 전혀 무리 없는 모양입니다. 건물 구조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1층은 3룸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은 4룸으로 방 4개, 욕실 2개, 3층도 4룸으로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1개 가구뿐이기 때문에 평수가 굉장히 넉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 외관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지어진 건물답게 깨끗한 느낌입니다. 1층의 일부를 필로티로 빼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고요. 근데 이 사진을 또 보시면요. 2020년식이면 이제 4년 된 신축 건물인데 지금 외벽 곳곳에 페인트가 일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외벽 페인트가 벗겨질 연식이 전혀 아닌데 이런다는 건 건물에 하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죠. 신축 건물에서 페인트 도막이 들뜨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축 건물의 첫 페인트 공사 시에 외벽 표면에 수분이 있어서 그 수분이 나중에 증발할 때 그 주변 공기층이 팽창하면서 페인트 도막이 벗겨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페인트 시공 당시 낮은 온도에서 작업한 경우입니다. 한겨울에 작업했다면 페인트가 얼기 때문에 깨질 확률이 높거든요. 마지막 3번째는 외벽 자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페인트 칠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천장이나 창에서 물이 새면서 내벽을 젖게 하고 벽으로 침투된 수분이 건조되면서 페인트 도막을 일으켜내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의 경우 3번 외벽 자체 누수의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임장 활동할 때 누수 여부를 꼭 눈으로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임차인들을 직접 만나 누수 문제가 없는지 무조건 물어보셔야 합니다. 현관 입구와 주차장 부분은 상태가 양호한 모습이고요. 한 가구당 2대는 될 수 있게 뺀 것 같네요.
등기부 현황 파악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근저당권 동암신용협동조합의 11억 8,320만 원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밑에 근저당권과 압류는 모두 소멸되고요. 임차인 중 한 명인 박면진 씨가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붙였고 둘이 AMC 대부업체에서도 같은 물건으로 경매로 넘긴 사안입니다. 토지 등기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정보 파악해보겠습니다. 박명진 씨, 예종선 씨, 유선아 씨가 전입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아까 등기부에서 보신 것처럼 동암신협조합의 근저당 금액이 워낙 큰 상태다 보니 임차권자인 박명진 씨가 경매로 넘겨버렸지만 배당받는 금액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정말 집주인이 돈을 꿀꺽하고 경매로 붙였음에도 임차인들은 돈을 다 날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금액이 1억 5천이 다 넘는 만큼 명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강제집행 카드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비를 아무리 넉넉하게 경매인의 도리로서 챙겨준다 해도 몇 천만 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권리 분석상으로는 크게 문제 없지만 임차인 명도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물건이 메리트 있는 가격인지 시세 한번 파악해 볼까요? 우리 물건이 토지 373제곱에 연면적 449제곱입니다. 같은 다가구지만 토지 면적이 훨씬 작은 292제곱에 건물 면적은 비슷하네요. 379제곱 19년식 물건이 10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358제곱, 우리 물건과 유사합니다. 244제곱이니 우리 물건에 비해 건물 사이즈가 절반 정도 작네요. 현재 시작가가 6억 4천이니까 지금 금액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 단, 건물에 하자가 없는 조건으로 말이죠. 인근의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는 다가구 매물 사진입니다. 연식도 비슷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호가는 16억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매 물건도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이 물건은 1층 2세대, 2층 2세대, 3층 1세대로 아래층은 원룸에서 투룸, 위층은 3룸입니다. 우리 물건 면적이 훨씬 크고요. 솔직히 운정 신도시 상황이 지금 좋지는 않잖아요. GTX 노선도 제일 중요한 구간이 개통까지 4, 5년은 걸릴 거고 운정 신도시 자체가 파주시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했던 운정 테크노밸리 수혜 지역인데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자재값 상승 등 어느 하나 좋을 게 없는 현재 상황에서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민간 사업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에서 저번 달에 사업을 포기했고요. 다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순희에게 참여 여부를 물어보고 안 되면 공공기관의 참여를 고민 중이며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면 올해 안에 재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이지만 과연 순조롭게 흘러갈까요? 잘 안 흘러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투자하기보다는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입찰을 보수적으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실 고려해도 이 물건을 사게 되면 다시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참고하시고요. 인근의 매물 한번 볼까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단독 다가구 체크하고요. 보면 이 물건의 경우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물건입니다. 밑에는 단독주택으로 모두 신축입니다. 같은 물건인데 어디는 8억 5천에 올려놓고 어디는 7억 8천, 다른 데는 7억 5천. 호가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런 걸 대충 봤을 때 매도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위에 세 주고 안정적으로 오래 살 거다. 그런 거라면 좀 괜찮은데 진짜 단순히 싸다고 덜컥 매수하려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머리털 다 빠집니다. 부동산 매수자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겠죠. 서울역까지 GTX 노선의 경우 올해 안에 개통은 하니까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건 운정 쪽 매수를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단독 매물들이 많이 보이고 토지가 300제곱이 넘어가는 물건들은 호가가 13억에서 14억 합니다. 14억 물건 한번 볼까요?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로 이 물건은 융자금이 4억이 있고 보증금이 6억 9,500만 원입니다. 월세는 세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이 금액을 합치면 건물가랑 맞먹습니다. 이 집주인도 거의 자기 자본이 없이 건물을 지었다가 매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좋은 물건으로 절대 보이지 않고요. 갭 3에서 4억으로 사봤자 근저당 이자를 오롯이 감당하면서 임차도 전세로 되어 있으니 현금 흐름도 안 나오는 다가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보니까 여기 동네 부동산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격이 급매더라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내놔도 팔릴까요? 아무리 싸게 내놔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경매 물건은 기보증금 금액을 다 합쳐보면 6억 7천입니다. 대형 평수로 건물을 뽑았다 보니 임차인 보증금 금액도 큼지막한데 또 이런 대형 평수를 현재 파주 운정 신도시의 상황에서 임차를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탄탄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대형 평수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들끼리 단기간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빌라 같은 곳 말고 넉넉한 평수에서 오래 살 생각이라면 차라리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니까요. 이 물건은 임차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건 자체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니 3분의 1 가격으로 박살났겠지만 영원까지 유찰되지는 않잖아요. 파주 운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조사해보셔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황금성이 매우 안 좋을 겁니다.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내가 정말 길게 가져가도 나는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만 입차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이 물건 저렴하다고 덜컥 달가들으시면 온갖 스트레스 다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